세상에 그 목소리. 3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자야, 이리 온! 차가운 빗줄기가 베란다 창문을 사정없이 때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잠을 설친 새벽, 63세 명자는 그 서늘한 기운에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가 오려나 싶으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관절통은 기상청 예보보다 정확한 제 몸의 신호였지요. 부엌으로 나가 물 한 잔을 마시려는데 식탁 위에 놓아둔 검은 비닐봉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 5일장에서 할머니에게 산 서리태 콩이었습니다. 밥에 넣어 먹으려고 산 것인데 봉지 틈새로 기이할 정도로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잘못 본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그 빛은 분명히 콩들 사이에서 은은하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심장처럼 말입니다. 홀린 듯 식탁으로 다가가 봉지를 열었습니다. 까만 콩들 사이에서 유독 하나가 영롱한 옥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콩이라기보다는 보석에 가까웠고 씨앗이라기엔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순간 찌릿한 전율이 손목을 타고 어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느낌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그리운 아주 오래전 잊어버린 고향의 흙냄새 같은 것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그 씨앗을 쥐고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구석에 방치해 둔 며칠 전 말라 죽은 고무나무 화분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흙을 손으로 파내고 그 옥빛 씨앗을 심었습니다. 흙을 덮고 물조리개로 물을 뿌리는 순간 흙 속에서 희미한 노래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환청인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집 안에는 오직 빗소리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모든 소리는 희미해지는데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예감만큼은 젊은 날보다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순간 말입니다. 영자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라고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첫 아이를 낳고 처음 품에 안았을 때처럼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다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명자는 꿈속에서 거대한 숲을 보았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러나 영원히 기억하는 듯한 울창한 초록의 숲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를 깨운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짙은 꽃향기였습니다. 라일락 향기 같기도 하고 어릴 적 어머니가 발라주시던 동백기름 냄새 같기도 한 그 향기는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눈을 뜬 명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실로 통하는 방문 틈으로 초록색 덩굴이 뱀처럼 기어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 일어난 그녀가 거실로 나갔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서울의 낡은 아파트 거실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심은 그 작은 씨앗이 하룻밤 사이에 천장을 뚫을 기세로 자라나 베란다 전체를 뒤덮고 거실까지 침범해 거대한 아치형 덩굴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꿈인가 싶어 볼을 꼬집어 보았지만 아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덩굴 잎사귀마다 맺힌 이슬이었습니다. 그 이슬방울 속에는 명자가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풍경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데이트하던 날의 햇살, 아이들의 입학식 날 입었던 고운 한복의 색깔, 그리고 간호사로 일하며 환자들을 돌보던 시절의 땀방울까지 그 모든 기억이 잎사귀마다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홀린 듯 덩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덩굴의 줄기는 마치 오래된 고목처럼 단단했고 잎사귀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 오는 날 아침엔 뻣뻣하게 굳어 펴지지도 않던 무릎이
거짓말처럼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통증이 없어진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십수년을 족쇄처럼 따라다니던 지긋지긋한 관절통이 하룻밤 사이에 씻은 듯이 사라진 그 기분을요. 마치 녹슨 자전거에 기름을 칠하고 새 바퀴를 단 것처럼 명자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제자리 뛰기를 해보았습니다. 쿵쿵 바닥을 딛는 발바닥의 감각이 생생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덩굴이 만들어낸 아치형 문 너머에서는 신비로운 푸른 안개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누군가 손짓하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그리고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명자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녀는 베란다 창문을 여는 대신 덩굴이 만들어낸 그 신비한 문 앞에 섰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지만 이 덩굴 문 너머에서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와 맑은 개울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실과 환상이 공존하는 기묘한 경계선 위에서 명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영자야, 이리 온. 세상에 그 목소리. 30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그리운 그 목소리가 덩굴문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덩굴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통로였습니다. 잊혀진 시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두고 온 꿈들이 사는 세상으로 가는 입구였던 것입니다. 명자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낡은 소파, 켜지지 않은 텔레비전, 혼자 먹다 남은 밥상이 놓인 식탁. 그녀의 건조하고 외로운 현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초록의 빛과 어머니의 목소리가 있는 곳. 그녀는 결심한 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차가운 거실 바닥을 박차고 덩굴이 만들어낸 푸른 안개 속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그 순간 거실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이 그녀를 붙잡으려는 듯 날카로운 벨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명자의 몸은 이미 절반쯤 그 신비한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시작된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 안았고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과연 그녀가 발을 디딘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정말 그리운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운명의 시작일까요? 명자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찌르던 하얀 빛이 사그라들자 가장 먼저 명자를 반긴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귀를 때리던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는 마치 칼로 베어낸 듯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발바닥을 간지럽히는 축축하고 부드러운 이끼의 감촉과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서늘한 숲의 공기였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아파트 거실의 형광등 불빛 대신 나무십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보석 가루처럼 공기 중에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분명 숲이었지만 우리가 등산하며 보던 흔한 산길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들은 마치 살아있는 거인처럼 웅장했고 풀잎 하나하나가 제각기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주름진 피부는 그대로였지만 손끝에 닿는 온기만큼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몸의 감각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를 괴롭히던 허리의 묵직한 통증과 무릎의 시큰거림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험 삼아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어보았습니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세상에,
입에서 절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증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 춤을 추는 듯한 잊고 살았던 생명력이 혈관을 타고 맹렬하게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흙길을 맨발로 밟았을 때 그 서늘하고도 간질간질한 촉감을요. 그리고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달려도 지치지 않던 어린 시절의 그 무한한 에너지를 말입니다. 지금 명자가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야, 저 멀리서 다시금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향해 63세 명자는 17 소녀처럼 숲길을 내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옷자락을 스치고 이름 모를 꽃들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와 코끝을 스쳤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해방감은 실로 엄청난 것이어서 명자는 달리면서 소리내어 웃음을 터뜨렸다가 이내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늙고 병든 육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영혼의 환희였을까요? 한참을 달리던 명자가 멈춰 선 곳은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개울가였습니다. 물은 수정처럼 맑아 바닥에 조약돌까지 훤히 들여다보였는데 그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못이 적삼을 곱게 차려입고 뒤로 단정하게 쪽을 진 여인. 명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뒷모습만 보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병원 침대에서 야윈 손으로 명자의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 고생만 시켰어 라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기 서 있는 어머니는 병색이 완연하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명자가 아주 어릴 적 기억하는 가장 젊고 고운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명자가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개울물에 발을 담그려던 순간 여인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명자가 알던 어머니의 얼굴이면서 동시에 낯선 타인의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수면 위에 비친 달 그림자처럼 이목구비가 일렁이며 수시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였다가 자신이기도 했다가 때로는 먼저 떠나보낸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명자는 주춤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움에 눈이 멀어 무작정 달려왔지만 이곳은 분명 현실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기이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이란 어떠했을까요?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 그리운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존재가 내가 알던 것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 서늘한 공포와 혼란 말입니다. 명자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저 개울을 건너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멈칫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름답게만 보이던 숲의 풍경이 조금씩 기괴하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은 마치 명자를 관찰하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고 나무들의 옹이는 수많은 눈동자처럼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건너오지 마라. 개울 건너편의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였지만 그 톤은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내가 가져온 것을 내놓기 전에는. 가져온 것이라니요. 저는 아무것도. 명자는 당황하여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입고 있는 것이라곤 집에서 입던 헐렁한 꽃무늬 몸빼 바지와 티셔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지 주머니에서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손을 넣어보니 어제 심었던 그 옥빛 콩알과 똑같이 생긴 하지만 훨씬 더 투명하게 빛나는 구슬 하나가 잡혔습니다. 분명 흙에 심어 싹을 틔웠는데 왜 씨앗이 다시 주머니에 들어있는 걸까요? 명자가 구슬을 꺼내 들자 숲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개울 건너편의 여인은 슬픈 눈으로 그 구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씨앗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흘리지 못한 눈물이다. 여인의 말은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영자는 멍하니 손바닥 위의 구슬을 바라보았습니다. 흘리지 못한 눈물이라니.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자식들 앞이라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날들, 고단한 병원 일에 치여 아픈 다리를 두드리며 삼켰던 한숨들, 혼자 밥을 먹으며 느꼈던 사무치는 외로움들, 그 모든 감정이 응축되어 보석이 된 것일까요? 그 순간 숲의 나무들 사이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돌리자 덤불을 헤치고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낡은 삼배옷을 입고 등에는 약초 망태기를 맨 아이는 놀랍게도 명자의 남편이 어릴 적 사진에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과 판박이었습니다. 아이는 명자를 보며 천진난만하게 웃는 대신 아주 오래 산 노인처럼 깊고 그윽한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할머니, 늦게 오셨네요. 기다리다 목 빠지는 줄 알았잖아요. 아이는 명자를 할머니라고 불렀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성큼성큼 다가와 명자의 손에 들린 구슬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이걸 함부로 꺼내면 어떡해요? 숲의 주인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올 텐데. 아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숲의 깊은 곳,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그늘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낮고 굵은 진동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개울 건너편의 여인은 어느새 안개처럼 흩어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영자는 다급하게 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얘야, 여기가 어디니? 우리 엄마는 어디로 가셨어? 그리고 넌 누구니?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명자의 손목을 억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 작은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해요. 지금은 뛰어야 살아요. 해가 지기 전에 기억의 오두막까지 가지 못하면 할머니는 영영 콩나무 걸음이 되고 말 거예요. 콩나무 걸음이라니. 등골이 오싹해지는 말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끌려 다시 숲속을 달리기 시작한 명자는 자신이 발을 들인 이 세상이 단순히 아름다운 동화 속 나라가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움과 공포가 공존하는 기억과 욕망이 뒤엉킨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와중에도 명자의 머릿속에는 아까 보았던 어머니의 슬픈 눈빛과 흘리지 못한 눈물이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달리는 방향 앞쪽 거대한 고목나무 둥치 뒤에서 검푸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아이가 흠칫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이런, 벌써 냄새를 맡았나 봐요. 아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커지더니 사람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명자가 평생을 피해 다니고 싶었던, 그러나 결국 마주해야만 했던 어떤 끔찍한 기억의 형상화였습니다. 과연 그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명자는 이 기이한 숲에서 무사히 살아남아 그토록 그리워하던 진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숲의 바람이 비명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검푸른 그림자가 사람의 형상을 갖추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가 숲의 향기를 집어삼켰습니다. 영자는 숨을 들이켜다 사례가 들린 듯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그 냄새는 너무나 익숙하고도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간암으로 투병하던 호스피스 병동의 그 차갑고 메마른 공기 냄새였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움푹 패인 볼, 황달로 누렇게 뜬 눈동자, 링거 바늘 자국으로 멍이 든 손 등. 그것은 죽기 직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남편 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형상은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명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아파. 왜 나만 두고 갔어? 명자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10년이 지났지만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명자의 가슴 한구석에 썩지 않는 옹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남편이 숨을 거두었던 그날의 기억이 악몽이 되어 눈앞에 실체화된 것입니다. 철수 씨,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명자는 홀린 듯 그 끔찍한 형상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성이 마비되고 오직 회한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림자의 손이 명자의 목을 조르려는 듯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신 차려요. 저건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곁에 있던 아이가 명자의 팔을 으스러져라 꼬집었습니다. 아이가 주머니에서 꺼낸 콩알만 한 돌멩이를 그림자를 향해 힘껏 던졌습니다. 돌멩이가 그림자에 닿자 파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림자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주춤하는 사이 아이는 명자의 손목을 낚아채고 덤불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가시나무가 옷을 찢고 살갗을 스쳤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뒤에서 명자야, 명자야 하고 부르는 남편의 목소리가 귀신 곡소리처럼 쫓아왔지만 아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명자를 끌고 달렸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도망치고 싶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빚쟁이가 쫓아올 때도, 무서운 상사가 호통칠 때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의 죄책감이 고개를 쳐들고 나를 비난할 때 우리는 가장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명자에게 지금 이 숲은 단순한 판타지 세상이 아니라 그녀가 평생 외면해왔던 마음의 지옥이 형상화된 곳이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명자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의 뒷모습에서 건강하고 씩씩했던 젊은 날의 남편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달린 끝에 숲의 나무들이 조금씩 듬성해지더니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 한가운데에 낡은 오두막집 한 채가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지붕에는 이끼가 가득하고 벽은 칠이 벗겨져 있었지만 굴뚝에서는 모락모락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다 왔어요. 기억의 오두막이에요. 아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훈훈한 온기가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런데 오두막 내부를 본 명자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낯선 숲속의 오두막이 아니었습니다. 40년 전 명자가 남편과 결혼해 처음으로 살림을 차렸던 서울 변두리의 단칸 새방,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벽지,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자개장, 그리고 명자가 밤새워 부업을 하던 낡은 재봉틀까지 모든 것이 그 시절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랫목에 묻어둔 밥그릇에서 나는 구수한 밥 냄새까지 똑같았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재봉틀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만 있으면 행복했던 그 시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이 박제된 듯 그곳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도대체 어디니? 내 정체는 뭐고? 명자가 물기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이는 식탁 의자에 걸터 앉아 명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천진난만한 소년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 살아본 노인의 것처럼 깊고 고요했습니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아까 명자에게서 가져간 눈물 구슬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구슬은 호롱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의 조각이에요. 그리고 저 밖에서 쫓아오던 그림자는 할머니가
가장 지우고 싶은 기억의 그림자고요. 아이가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기억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아까 본 어머니는, 그리고 이 생생한 감각들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이는 마치 명자의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이곳은 기억의 숲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흘리지 못한 눈물과 차마 내뱉지 못한 한숨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세상이죠. 할머니가 가져온 그 씨앗, 그게 바로 초대장이에요. 그 씨앗은 아무나 싹 틔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는 사람만이 그 문을 열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평생 꾹꾹 눌러 담아왔던 감정들이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쌓여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참았던 울음이 강물이 되고 내가 사겼던 분노가 가시덤불이 되는 세상. 영자는 비로소 이 숲의 정체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내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아까 본 우리 엄마는 진짜니? 명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진짜일 수도 있고 가짜일 수도 있어요. 아이는 알쏭달쏭한 대답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할머니, 발 좀 보세요. 아이의 말에 명자는 무심코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맨발인 그녀의 발가락 끝이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고 발 뒤꿈치에서는 가느다란 나무뿌리 같은 것이 돋아나 마룻바닥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내 몸이 나무로 변하고 있는 것인가? 이 숲에 너무 오래 머물거나 과거의 기억에만 갇혀 있으면 숲의 일부가 되어버려요. 아까 그 그림자에게 잡혔다면 할머니는 영영 썩은 고목나무가 되었을 거예요. 아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엄마를 찾고 싶으시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서둘러야 해요. 이 오두막은 안전지대지만 오래 버티진 못해요. 발이 완전히 뿌리로 변하기 전에 망각의 샘을 건너야 해요. 그때 오두막 밖에서 쿵쿵 하고 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까 그 그림자가 기어이 여기까지 쫓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커먼 덩굴들이 뱀처럼 스르르 기어 올라와 유리를 톡톡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문 열어, 여보 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오두막의 벽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이가 다급하게 외치며 오두막의 뒷문을 가리켰습니다. 저 문을 열면 전혀 다른 곳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무엇을 보든 절대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뿌리는 더 깊게 박힐 테니까요. 명자는 발에 돋아난 뿌리를 억지로 떼어내며 일어섰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눈물 구슬을 다시 움켜쥐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이 문을 열면 또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지만 밖에서 들리는 남편의 가짜 목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었습니다. 영자는 눈을 질끈 감고 문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순간 명자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숲도 절벽도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휘황찬란한 조명이 번쩍이는 1980년대의 어느 캬바레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무대 한가운데에는 젊은 시절 가수의 꿈을 꾸었던 명자 자신이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고 마이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관객들의 환호성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이것은 명자가 결혼과 함께 포기했던,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이루지 못한 꿈의 세계였습니다. 박명자, 박명자. 관중들이 그녀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무대 위의 젊은 명자가
문 앞에 선 늙은 명자를 보며 손짓했습니다. 어서 와, 여기선 내가 주인공이야.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 살지 않아도 돼. 달콤한 유혹이 꿀처럼 흘러넘쳤습니다. 명자의 발에 돋아난 뿌리가 춤을 추듯 꿈틀거렸습니다. 과연 명자는 이 화려한 환상에 덫을 뿌리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이 무대 위에 박제되어 나무가 되고 말까요? 화려한 사이키 조명이 명자의 눈을 멀게 할 듯 쏟아졌습니다. 쿵쿵거리는 드럼 비트는 늙은 심장을 젊은 날의 리듬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듯 맹렬하게 두드렸습니다. 무대 위 반짝이는 스팽글 드레스를 입은 젊은 명자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명자가 처녀 시절 동네 콩쿠르 대회에 나가 불렀던 동백아가씨였습니다. 그토록 가수가 되고 싶어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연습했던 그 노래.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과 동생들 뒷바라지에 밀려 결국 공장 미싱사로 취직하며 눈물로 접어야 했던 꿈이었습니다. 어서 와, 이게 진짜 내 모습이잖아. 젊은 명자가 손짓하자 관객석에서 폭발적인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의 얼굴을 보니 하나같이 낯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자를 무시했던 시누이들, 깐깐하게 굴던 병원 수간호사, 심지어 명자가 평생 부러워했던 부잣집 친구 순자까지. 그들이 모두 명자를 우러러보며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짜릿한 쾌감이 척추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평생을 누구 엄마, 김 간호사로 불리며 조연으로만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오롯이 박명자 자신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명자는 홀린 듯 무대 쪽으로 한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그러자 발 뒤꿈치에 돋아났던 나무 뿌리가 스르르 사라지고 쭈글쭈글하던 발등이 팽팽하고 하얀 젊은 피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발에서 멈추지 않고 종아리로, 허벅지로 빠르게 번져 올라왔습니다. 허리의 통증도 어깨의 결림도 없는 완벽한 육체. 젊음이라는 마약이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저건 가짜예요. 등 뒤에서 아이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웅장한 밴드 연주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만 들렸습니다. 명자는 아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현실의 고통을 상징하는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의 젊은 명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부를 차례야. 이 노래만 부르면 넌 영원히 여기서 살 수 있어.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게.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가 손에 닿기 직전 관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몸빼 바지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거칠어진 손으로 박수를 치고 있는 늙은 여인. 그것은 바로 조금 전까지의 명자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늙은 명자의 옆에는 갓난아기를 업고 있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환호하는 다른 관객들과 달리 슬픈 눈으로 무대 위의 명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명자야, 내가 노래를 부르면 내가 낳은 자식들은 어찌 되느냐? 내가 견뎌온 세월은 다 어디로 가느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 눈빛이 명자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순간 명자의 뇌리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젖이 돌지 않아 밤새 울며 미역국을 들이키던 밤, 남편의 빚보증으로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던 날, 아이들을 끌어안고 떨던 공포, 막내 아들이 대학 합격증을 들어와서 엄마 고생했어라며 안아주던 그 따뜻한 체온. 그 모든 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찬란하게 빛나는 삶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고통 없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과연 그것이 축복일까요? 아픔이 없었다면 기쁨의 깊이를 알 수 있었을까요? 눈물이 없었다면 웃음의 소중함을 깨달았을까요? 명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 무대 위의 화려한 삶은 매혹적이지만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가 흘린 땀과 눈물로 빚어낸 나의 주름진 인생이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보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자 무대 조명이 불안하게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노래가 아니야. 내 노래는 자장가였어. 아이들을 재우며 부르던 자장가, 환자들의 손을 잡고 불러주던 위로의 노래였다고. 명자가 소리치며 마이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마이크가 바닥에 부딪히는 순간 굉음과 함께 캬바레의 풍경이 유리 조각처럼 와장창 깨져 나갔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열광하던 관객들도, 젊은 명자의 모습도 산산조각이 되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명자는 다시 차가운 숲속의 흙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젊어졌던 다리는 다시 주름진 노인의 다리로 돌아와 있었고, 발에는 다시금 나무 뿌리가 돋아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뿌리가 땅을 파고드는 대신 명자의 발목을 감싸며 보호하듯 엉켜들었습니다. 할머니! 덤불 속에서 아이가 튀어나와 명자를 부축했습니다. 해냈군요. 유혹을 이겨냈어요. 아이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명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캬바레의 환영이 사라진 자리에는 거대한 호수가 나타났습니다. 검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그 호수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고 수면 위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기가 망각의 샘이에요. 아이가 호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물을 건너야만 진짜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 물에 몸이 닿으면 모든 기억을 잃게 돼요. 이름도 가족도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도요. 호숫가에는 작은 나룻배 하나가 묶여 있었습니다. 노도 없는 낡은 배였습니다. 명자와 아이는 조심스럽게 배에 올랐습니다. 신기하게도 배는 노를 젓지 않아도 스스로 안개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사방이 고요했습니다. 물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명자는 자신의 주머니 속 눈물 구슬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구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호수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잔잔하던 수면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물속에서 희고 긴 손들이 수십 개, 아니 수백 개가 쑥 솟아올랐습니다. 그 손들은 배의 가장자리를 붙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명자야, 우리랑 같이 가자. 다 잊고 편해지자. 물귀신들의 속삭임이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의 고단함, 가난의 서름, 늙음에 비해 명자가 살면서 겪었던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목소리를 얻어 그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심하게 기우뚱거렸습니다.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할머니, 귀를 막아요. 듣지 마세요. 하지만 명자는 귀를 막는 대신 눈을 크게 뜨고 물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손들은 그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위로받지 못한 채 가라앉아 있던 명자 자신의 또 다른 자아들이었습니다. 명자는 주머니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눈물 구슬을 꺼냈습니다. 구슬은 이제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옥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을 너무 오래 외면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명자는 구슬을 호수 한가운데로 던졌습니다. 풍덩. 구슬이 물에 닿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푸른 호수물이 구슬이 떨어진 곳부터 시작해 순식간에 맑고 투명한 옥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물속에서 솟아올랐던 하얀 손들은 빛에 닿자 아름다운 연꽃으로 변해 수면 위로 피어올랐습니다. 썩은 물냄새 대신 그윽한 연꽃 향기가 사방에 퍼졌습니다. 그때 그 심정이란 어떠했을까요? 평생을 짓누르던 마음의 짐들이 꽃이 되어 피어나는 광경을 목격했을 때 그 벅찬 감동을요. 명자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정화와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배는 이제 연꽃밭 사이를 미끄러지듯 나아가 호수 건너편 기슭에 닿았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안개가 걷히고 눈앞에 거대한 고목 한 그루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그 나무는 온통 황금빛 잎사귀로 뒤덮여 있었고 나무 아래에는 한 여인이 앉아 명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환영도 그림자도 아니었습니다. 명자의 영혼이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진짜 어머니였습니다. 왔구나, 내 새끼. 어머니가 팔을 벌렸습니다. 명자는 어린아이처럼 달려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꿈에서도 잊지 못했던 그 품 냄새, 그 온기였습니다. 엄마, 엄마. 명자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친 명자의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장하다, 우리 명자. 그 모진 세월 다 견뎌내고 이렇게 꽃을 피웠구나. 어머니의 손길이 닿자 명자의 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피로감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시선이 명자의 뒤를 따라온 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아이는 수줍은 듯 명자의 뒤로 숨었습니다. 인사드려라.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할아버지란다. 어머니의 말에 명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이, 할아버지라니요? 명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자 아이의 모습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앳된 소년의 얼굴이 주름진 노인의 얼굴로, 하지만 병색이 완연한 모습이 아닌 건강하고 인자한 미소를 띤 남편 철수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영감. 명자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숲속에서 내내 그녀를 지켜주고 이끌어주었던 기억의 조각인 아이가 바로 남편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멋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습니다. 당신 혼자 보내기 걱정돼서 마중 나왔지. 내가 살아서는 못 해준 게 너무 많아서. 세 사람이 재회한 기쁨을 나누는 사이 황금빛 고목나무에서 잎사귀 하나가 툭 떨어져 명자의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잎사귀에는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택의 시간. 어머니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자야, 이제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저 고단한 세상으로 돌아갈 것인지. 명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기서 살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그리운 부모님과 남편 곁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간다면 낡은 아파트, 혼자 먹는 밥상, 그리고 시큰거리는 무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직 명자를 기다리는 자식들과 베란다 화분의 작은 생명들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명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원한 안식인가? 아니면 고단하지만 살아있는 삶인가?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잎사귀가 손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잎사귀의 것이 아니라 명자의 마음이 일으키는 파동이었습니다. 여기 남으면. 명자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더없이 따뜻했고 젊은 모습으로 돌아온 남편 철수의 미소는 든든했습니다. 이곳에는 관절염으로 쑤시는 무릎도, 자식들 눈치 보느라 삼키는 한숨도, 텅 빈 집안을 채우는 정막도 없었습니다.
영원한 봄날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곳. 그것은 명자가 평생 꿈꿔왔던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재촉하지 않고 그저 인자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고만 계셨습니다. 그때 명자의 귓가에 환청처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왔습니다. 막내 손자의 우렁찬 인사 소리였습니다. 뒤이어 엄마, 김치 좀 더 있어. 이번 주말에 가지러 갈게. 라고 말하는 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것은 이곳의 달콤한 평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지고 볶는 현실의 소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들은 명자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의 끈을 툭 하고 건드렸습니다. 명자는 자신의 주름진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이 손, 기저귀를 빨고 연탄을 갈고 자식들 밥을 해먹이느라 망가진 이 손이야말로 그녀가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훈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통 없는 영원한 안식과 아프고 힘들지만 내 피부치들이 숨 쉬고 있는 현실 사이에서 말입니다. 명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금 물기가 차올랐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여보, 나 돌아갈래요. 명자의 말에 남편 철수가 짐짓 놀란 척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정 많고 책임감 강하고 무엇보다 억척스러운 우리 명자니까. 남편이 다가와 명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이제는 보내주어야 한다는 듯 가벼웠습니다. 어머니 역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아직 내가 세상에 뿌려야 할 사랑이 남아있는데 벌써 여기서 쉬면 쓰나. 내 자식들이 그리고 내 손주들이 너의 기도를 먹고 자라고 있지 않느냐. 어머니는 명자의 손에 들린 황금빛 잎사귀를 가져가더니 그것을 곱게 접어 명자의 가슴 주머니에 넣어주셨습니다. 이건 선물이다. 내가 삶이 고단해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이 순간을 기억하렴. 우리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명자는 어머니의 품에 마지막으로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나 조금만 더 살다 올게. 가서 우리 애들 시집장가 잘 가는 것도 보고 손주 녀석 대학 가는 것도 보고, 그러고 나서 그때는 정말 짐 싸 들고 와서 엄마 옆에 딱 붙어 있을게. 어머니는 말없이 명자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포근한지 명자는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잘 가요, 여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와. 남편의 목소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황금빛 고목나무와 호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빛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명자의 몸이 붕 떠오르는 느낌이 들더니 이내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아찔한 현기증이 찾아왔습니다. 빛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명자는 자신의 몸이 다시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깃털처럼 가볍던 다리에 다시금 세월의 무게가 실리고 펴졌던 주름이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쾌한 감각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 내 집, 내 인생으로 돌아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명자가 눈을 떴을 때는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그쳐 있었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 맑은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꿈이었을까요? 명자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꿈이라기엔 모든 감각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구구.
습관처럼 앓는 소리가 나왔고 무릎은 여전히 뻐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갓세수한 얼굴처럼 개운했습니다. 그때 그 심정이란 어떠했을까요?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짐을 풀었을 때 그 나른하면서도 편안한 기분. 영자는 베란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실을 뒤덮었던 거대한 덩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다만 고무나무 화분 속에 심었던 그 옥빛 씨앗이 있던 자리에는 놀랍게도 새끼손가락만한 작고 예쁜 새싹 하나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믿을 수 없게도 황금빛 잎사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주머니에 넣어주셨던 바로 그 잎사귀였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황금 잎사귀를 집어들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정말로 존재하는 세상이었고 어머니와 남편은 그곳에서 명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였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희망이었습니다. 영자는 잎사귀를 소중히 다이어리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따르릉 정적을 깨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엄마 나야. 비만이 왔다는데 무릎은 괜찮아. 주말에 애들 데리고 갈 건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긴 뭘 와 귀찮게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을 명자였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아픈 것을 들키기 싫어서 일부러 밀어내곤 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우리 딸. 엄마 괜찮아. 아주 쌩쌩해. 올 때 서리태 콩 좀 불려놓을 테니까 콩국수나 해 먹자. 우리 손주 좋아하는 수박도 사다 놓고. 수화기 넘어 딸이 잠시 침묵하더니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무슨 좋은 일 있었어? 영자는 화분 속의 작은 새싹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아주 좋은 꿈을 꿨거든. 아주 길고 아름다운 꿈을. 전화를 끄는 명자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쌀 씻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비 온 뒤에 상쾌한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아프지만 내 다리로 서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평범한 사실이 오늘따라 눈물겹게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초라한 껍데기가 아니라 숱한 비바람을 견뎌내고 피워낸 단단한 옹이이자 아름다운 꽃이라는 것을요. 영자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맺힌 미소가 그 어느 때보다 고와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남은 날들은 그저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사랑을 완성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베란다의 작은 새싹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진짜 봄날은 바로 지금부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